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2단원 3차 시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문항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1번에 주어진 방정식을 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러한 3차 방정식은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fx로 먼저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fx를 0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그 x의 후보는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f1의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을 넣었을 때 0 만들어주는 인수인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1로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내려오니까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면 0이 되겠죠. 즉 이 말은 x-1을 가지고 있으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뒤의 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한 번 더 가능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1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는 0이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1이거나 또는 x는 5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서 주어진 방정식은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하는 4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x제곱항이 있고요.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x제곱이라는 공통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공통부분이 있는 이러한 방정식은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여 인수분해한 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부분이 x의 제곱이니까 이것을 a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a-4에 a 플러스 1의 값은 0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a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원래의 식으로 돌아가 줍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 x의 제곱 플러스 1의 값은 0이다가 되겠죠.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많이 봤던 꼴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꼴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차 공식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1의 값은 0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값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1번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보면 x 플러스 y는 3이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5이다 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있는 식을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y는 3-x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식을 2번 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번 식에서 대입을 하면 y 자리에 3-x를 집어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3-x가 되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값은 0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한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곱해서 14 더해서 마이너스 9 나오는 거 있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7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은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x-2에 x-7의 값이 0이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2 또는 x는 7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x값들을 아까 1번식 변형한 꼴인 y는 3-x에 대입을 한다면 우리가 그때 y값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2일 때 가보면 3-2니까 그때 y값은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x가 7일 때는 3-7이니까 그때 y값은 마이너스 4다 라고 우리가 최종 연립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에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보면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에 공간이 너무 적어서 이 위에다가 메모장을 하나 크게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2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방정식을 1번, 두 번째 방정식을 2번이라고 하고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방정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y에 2x 마이너스 y는 0이다가 됩니다. 이 말은 x는 마이너스 2y이거나 또는 y는 2x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황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y일 때입니다. 이 식을 2번 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가 되겠죠. 마이너스 2y를 제곱하면 4y의 제곱이 되니까 더하면 5y 제곱은 5가 되고 y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y가 1일 때 또는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x값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였죠? x가 마이너스 2y일 때였죠. 그러니까 이때 y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해당하는 x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x는 2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일 때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일 때입니다. 이 식을 2번 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은 5가 되겠죠. 2x를 제곱하면
4x의 제곱이 되니까 더하면 5x의 제곱은 5가 돼서 x의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x가 1일 때 y값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을 우리가 찾아 주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y는 2x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y값은 2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입하면 y값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총 4쌍의 해가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을 풀 때에는 연립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이들을 한 수직선에 나타내어 그 공통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연립부등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x-4는 8 미만이다. 2x 플러스 5는 3에 2x 플러스 3의 2i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잡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4가 2항 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3x는 12 미만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등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x는 4 미만이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을 정리하면 6x에 플러스 9가 되는 거잖아요. 전개하면.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 이상이다, 4 미만이다. 따라서 공통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x는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이다가 됩니다. 이번에 주어진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3개짜리 연립부등식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앞에 두 부분을, 이것을 1번, 뒤에 두 부분을 2번이라 놓고 우리가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먼저 1번을 정리하면 x는 5 이하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2번을 정리하면 x는 3초가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다가 그려보면 3초가 5 이하이다. 그래서 공통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x는 3초가 5 이하이다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절대값 3x 플러스 1이 5초가이다 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풀면 이 값은 3x 플러스 1의 값은 5초가이거나 또는 3x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5 미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x는 이항하니까 4가 되겠죠. 4초가이다. 또는 3x는 마이너스 6 미만이다가 됩니다. 이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x는 3분의 4 초가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 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인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의 범위를 구간으로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에 풀이할 공간이 적어서 이렇게 메모지 하나를 붙여놓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선을 하나 그려둡니다. 그런 다음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서 표시를 해줍니다. 1과 4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전체인 범위인 x값을 이렇게 총 3구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 미만일 때가 되겠죠. 두 번째 1 이상 4 미만일 때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 이상일 때가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이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x가 1 미만일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미만인 x에서 1을 빼고 4를 빼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값들은 다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풀으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6 이하에다가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6 이하에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5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5니까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음수로 양변 나누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x가 1 미만일 때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구할 수 있는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 미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가 1 이상 4 미만일 때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이 1 이상이니까 1 이상인 값에서 1을 뺐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은 양수가 되고, 4 미만인 값에서 4를 뺐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은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풀면 x-1에 마이너스 x-4가 되겠죠. 이 값이 6 이하에다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3은 6 이하에다가 나오는데, 이 말은 항상 성립하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범위의 조건이 맞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부분에서의 정답은 x값은 1 이상 4 미만이다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x가 4 이상일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이 4 이상일 때 그 값에서 1을 빼고 4를 뺐다는 거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이 그때는 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풀면 x-1에 플러스 x-4가 6 이하에다가 됩니다. 정리하면 2x는 마이너스 5인데 2항하니까 11이 되고, 2로 나누니까 x의 값은 2분의 11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부분에서 x가 4 이상일 때 x는 2분의 11 이하이다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4 이상 2분의 11 이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구간에서 구한 값들을 수직선상에다가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직선상에다가 그려보면 우리가 구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1 이하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은 0 미만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값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사이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7 초과 1 미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확인 한 번씩 하기 바랍니다. 2번 문제를 보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그러면 최고차항을 일단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값은 0 이상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2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값이 0 이상이다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당연히 우리 가해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값을 구하면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 이하이다 또는 x는 2분의 1 이상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연립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 이들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부등식을 1번, 두 번째 있는 부등식을 2번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4에 x 플러스 1의 값이 0 이상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가해집합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 이하이다 또는 x는 4 이상이다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있는 부등식에서 정리를 해보면 역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x-11에 x-1이 되겠죠. 이 값은 0 미만이다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이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1 초과 2분의 11 미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직선상에다가 이것을 다 표현해서 공통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 이하이다, 4 이상이다. 다음은 x는 1 초과 2분의 11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통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x는 4 이상 2분의 11 미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 0의 한근이 1 플러스 i일 때 실수 a, b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복속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가 실수의 값을 정하고 나머지 두 근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 한 근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대입하면 1 플러스 i의 세제곱 플러스 a의 1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b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눠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에 플러스 2 플러스 2a 플러스 b i 값이 0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도 0이어야 되고 허수 부분도 0이 되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b의 값은 바로 구할 수 있죠.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b의 값은 바로 6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을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한다면 2a 플러스 8의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a 값이 마이너스 4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원래 형태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는 0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바로 인수분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4 적어주시고 조립제법을 할 건데 뒤에 있는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2로 해보겠습니다. 1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2 더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니까 2 곱하니까 4 더하니까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하면 x-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x는 2 또는 근해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구하라는 나머지 두 근은 2와 1 마이너스 i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2와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미정계수 값인 a값과 b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근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4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a, b에 관한 식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 값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a값, b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4차 방정식을 구해준 다음에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를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그 나머지 두 근을 이용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이니까 16 플러스 2의 세제곱이니까 8 플러스 4a 마이너스 18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는 a, b에 관한 식을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9 플러스 b는 0이다가 되겠죠. 정리하면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9다라는 또 다른 a, b에 관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a 값은 1, b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의 원래 형태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근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4차이기 때문에 바로 인수분해는 안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자, 적어주시고 이제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두 근이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이 두 근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인수인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을 이 4차 방정식이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조립제법할 때 2와 마이너스 1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2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2 더하면 3 곱하면 6 더하면 7 곱하면 14 더하면 5 곱하면 10 더하니까 0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5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니까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어진 4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x-2에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근 2와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나온 거고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는 여기에 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2이고 알파 베타 값이 5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변형하면 이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는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이 오메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이항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1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꼴로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가 됩니다. 문제에서 오메가가 한 허근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실근이고 여기서 허근이 나오죠. 따라서 한 허근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즉 그 말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은 0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을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2 오메가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a에 2 오메가 플러스 b는
0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a 오메가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이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입하면 4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a 오메가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이때 오메가 값이 허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2a 플러스 2의 오메가 플러스 4 마이너스 b는 0이 됩니다. 오메가가 허근, 다시 말하면 허수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계산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이거나 이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의 값은 4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값이었으니까 두 값을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는 어느 해수욕장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간이 샤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직육면체 모서리에 사용될 쇠 막대 길이의 합은 56m이고 옆의 네 면에 사용될 천의 넓이의 합은 66제곱미터라고 할 때 간이 샤워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가로와 세로니까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식을 세워서 우리가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높이도 x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모서리에 사용될 쇠 막대의 길이의 합은 56m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사용되는 것은 하나 둘셋넷 뒤에 하나 둘셋넷이 되겠죠. 전체 8x가 되고 y는 하나 둘셋 4개 플러스 4y는 56이다 라고 하는 식을 하나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넓이로 가보면 가로 세로가 x니까 여기에 넓이는 x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게 두 개 있으니까 2x 제곱, 가로 세로가 이번에는 xy니까 넓이가 xy가 되겠죠. 이런 게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2xy, 이때 넓이의 합이 66제곱미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66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식을 잡고 보니까 1차식과 2차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식을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구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식을 1번, 2차식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식을 정리하면 4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56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4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2번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4는 66이다가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3은 0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1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우리 x 값은 3 또는 x는 1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3일 때 y의 값을 구해보면 8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x의 값이 11일 때 y의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8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x값과 y값은 가로 세로의 길이로서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상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로의 길이는 3m이고 세로의 길이는 8m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연립 2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연립 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 해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과 xy는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푸는 해와도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공통인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1번,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하고, 첫 번째 식을 변형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값을 2번 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4이거나 또는 x 값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x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y 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y 값은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x 값이 1일 때 우리가 y 값을 구해 보면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y 값은 마이너스 4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각 상황에 맞을 때 a 값, b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4이고 y가 1일 때 상황입니다. a 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17이 되는데 이 값은 a다. 이렇게 우리가 a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a를 대입할 수 있겠죠. 17 대입하면 17y 플러스 bx는 1인데 이때 x값은 마이너스 4, y값은 1이니까 우리가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겠죠. 대입하면 17 마이너스 4b는 1이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4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인 x값이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4일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값을 구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니까 17이 되죠. 이 값은 a다. 일단 a 값을 구해줬고 a 자리에 17을 대입해서 17y 플러스 bx는 1인데 이때 x값은 1, y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68 플러스 b는 1이 되니까 이때 b의 값은 69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a값과 b값의 크기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는 성립하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b의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첫 번째 상황이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은
A 값이 17, B 값이 4, X 값은 마이너스 4, Y 값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17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8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는 어느 문화센터에서 한 달 수강료를 X% 인상하면 회원수는 0.5X%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문화센터의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 수강료를 A라고 놓고 회원수를 B라고 놓는다면 한 달 수입은 A, B가 되겠죠. 이때 문제에서 X% 인상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기존의 수강료인 A에 인상한 거 A 곱하기 100분의 X가 됩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0.5X% 감소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원래 회원수인 B에서 감소했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전체 100분의 0.5X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은 200분의 X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기존의 센터 수입인 A, B에 증가한 거니까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A, B 곱하기 100분의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식으로 우리가 한 번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겠고, 거기에 B에 1 마이너스 200분의 X가 되고, 이 값은 수입인 A, B의 8% 인상인 거 1 플러스 100분의 8이 되겠죠. 이것 이상 증가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우리가 잡아두면 됩니다. 이 식을 우리가 전개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600은 0 이하이다가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0에 x 마이너스 80은 0 이하이다가 되죠. 사이집합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의 범위는 20 이상 80 이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의 최소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 x는 20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2초과 3 이하가 되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정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를 이용하여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첫 번째 부등식을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부등식을 2번이라고 한 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3에 x 플러스 1이 0 이하이다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사이집합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부등식은
이미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면서 답을 쓰면 되는데 A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 문제에서 힌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2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우리가 나누어서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 값이 2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은 가해집합이니까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A 값이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 값은 2 미만이거나 또는 X 값은 A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1번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다 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 x는 2 미만이다 라고 했으니까 2 미만이 됩니다. 그리고 a는 2보다 큰 여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공통 부분이 여기가 생겨버립니다.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 생기는데 우리가 주어진 해는 x는 2 초과 3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가 2보다 큰 경우에 공통 부분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찾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가 2보다 작았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부등식은 가해집합으로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x값은 a 미만이거나 또는 x값은 2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다 그려보면 1번 부등식의 해인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를 그려준 다음에 x는 2 초과가 되는 거죠. 그럼 2가 있고 2 초과다 이렇게 되고 a는 2보다 작은 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통 부분이 여기가 나왔잖아요. 2 초과 3 이하이다. 우리가 원하는 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a 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족하는 값이 되겠죠. 그럼 보면 지금 겹치는 부분, 다시 말해 공통 부분은 여기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 a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공통 부분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a는 공통 부분이 안 생기게 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a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생긴다면 공통 부분이 안 생길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하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는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은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일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미정계수를 정하고 나머지 두 근을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b는 a 마이너스 4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이때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의미의 2차 방정식이 존재하겠죠. 그 값은 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최고창을 맞추기 위해서 곱해서 x세제곱 돼야 되니까 x제곱이 있어야 되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x항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이 x항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곱해져서 x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x제곱과 상수항이 곱해져서 x제곱, 그래서 개수가 a가 되게끔 맞춰줘야 되고, 다음 x항의 개수인 a-4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곱해져서 x항이 되겠고, 여기에 나오는 x항과 여기 있는 상수항이 곱해져서 x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구해준다면 여기는 플러스 a-1의 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많이 어렵다면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조립제법으로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방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원래 우리가 했던 방법인 조립제법으로 해도 됩니다. 문제에서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근은 방금 우리가 잡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a-1의 x-3은 0의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6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근과 2차 방정식을 아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a-1이고,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죠. 합과 곱이 있는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입하면 a-1의 제곱 플러스 6이 6이다 라는 거니까 a-1의 제곱이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a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우리 바로 b의 값도 나오죠.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값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 답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1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xy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살펴보면 둘 다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1차 식이 나오는데 그 식을 남아있는 2차 방정식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을 1번, 두 번째 방정식을 2번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정식을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y에 x-3y는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y다 또는 x는 3y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상황을 2번 방정식에다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x가 y다 라고 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y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5가 됩니다. 정리하면 y제곱은 6분의 5다가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x, y의 최대값이었잖아요. 그런데 x하고 y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 x, y는 y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값은 6분의 5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x가 3y다 일 때 2번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y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5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y 제곱은 4분의 1이다 라는 게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y는 3y의 제곱이 되겠죠. x값이 3y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값은 4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x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있는 6분의 5와 여기 있는 4분의 3 중에 가장 큰 값이 답이 됩니다. 어떤 게 더 크죠? 분모 통분해 보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y 최대값은 6분의 5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는 실수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둔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x의 값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따져 주어야 되고, 주어진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되는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변을 먼저 ABC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세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먼저 삼각형 이것의 성립 조건을 따져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삼각형 작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컴퍼스를 가지고 했던 거 다 기억나죠? 그것을 따져보면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남아있는 변의 길이보다 길다가 됩니다. 그리고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확장하면 둔각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길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적용하면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 초과이다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 x는 1 초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둔각 삼각형의 조건을 적용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미만이다가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미만이다가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 0 미만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사이집합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두 가지 다 그려보고 공통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 3 해주고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이다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다가 x는 1 초과이다가 되는 거니까 1 초과. 그럼 공통 부분은 여기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의 범위는 1 초과 3 미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문항 분석 시간이었습니다.